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학과 전문의 고윤담이라고 합니다. 스포츠 손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급성 스포츠 손상과 만성 스포츠 손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급성 스포츠 손상 같은 경우에는 무릎 인대 파열이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 급성 스포츠 손상 같은 경우에는 많은 환자분들이 바로 손상된 직후에 본인이 다쳤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병원으로 빨리 찾아오시기 때문에 빠른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안 좋은 자세에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시다 보면 생길 수 있는 그런 만성 스포츠 손상은 통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간과가 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스포츠 손상으로는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아니면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같은 팔꿈치 힘줄의 염증, 주로 흔한 스포츠 손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성 스포츠 부상 같은 경우에는 급성 스포츠 부상이 생긴 이후에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진료를 보거나 치료가 진행되지 않고 통증을 계속 참으면서 운동을 했을 때 결국에는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운동 방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피로가 누적되면서 생기는 손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상체 운동 중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그런 운동이 많은데요. 그런 운동들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어깨 극상근이 어깨뼈 사이에서 자꾸 찝히면서 생기는 그런 어깨 충돌 증후군이 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과하게 무리해서 할 때 또 그런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는 것이든 여러 명이서 하는 것이든 좀 경쟁 심리가 작용될 수 있고 성취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다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달리기 아니면 축구, 농구 이렇게 격한 운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무릎의 그런 인대들이 파열되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손상으로는 무릎의 측부인대 파열이나 아니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들 수가 있는데요. 파열이 되는 경우에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이런 파열음이 자주 발생하고 그리고 그 순간에 아주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통증이 대부분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잠깐 삐끗했거니 하고 생각하고 병원에 찾아오시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실제로 붓는 그런 가능성도 더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관절 안에 있어서 대부분은 저절로 붓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술을 주로 하게 되고 측부인대나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파열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이때는 보존적인 치료로 붓는 것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수술 없이 좀 지켜보기도 합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이름 그대로 어깨가 충돌해서 생기는 그런 통증을 말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주로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뼈와 상완골 사이에서 극상근이 자꾸 찝히면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팔을 들어 올린다고 해서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충돌이 잘 생기게 간격이 좁은 분도 있고요. 그거보다는 가슴이 이렇게 굽은 상태에서 자꾸 팔을 쓰시다 보면 좁아진 상태에서 들어 올리기 때문에 자꾸 찝혀서 충돌 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충돌 증후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은 통증을 느끼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팔을 잘 안 움직이게 되고 우리 관절은 이렇게 완전히 움직이지 않게 되면 굳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게 저희가 말하는 오십견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생활 스포츠가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골프 인구 그리고 테니스 인구도 많이 늘었는데요. 가장 흔하게 팔꿈치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흔히들 골프 엘보는 안쪽이 아프다, 테니스 엘보는 바깥쪽이 아프다,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손목을 많이 쓰시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다 통증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팔꿈치를 과하게 쓰셔서 그런 게 아니고요, 손목을 잘못된 방향으로 쓰셔서 그렇습니다. 손목은 항상 일자인 상태에서 힘을 써야 되는데 손목을 위로 젖히면서 과하게 힘을 쓰는, 예를 들면 테니스를 공을 칠 때 이렇게 손목을 위로 젖히면서 힘을 과하게 쓰거나, 아니면 골프를 치면서 손목을 안쪽으로 과하게 구부리면서 힘을 쓰게 되면 해당 근육들이 과하게 수축을 하게 되고요. 그 근육이 달라붙는 곳이 바로 팔꿈치 바깥쪽 안쪽입니다. 그래서 손목을 과하게 쓰다 보니 근육이 뭉치고 그 근육이 달라붙는 이 뼈의 끝 쪽이, 힘줄 쪽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테니스 엘보고 그다음에 골프 엘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무릎 인대 파열, 무릎 인대 손상 같은 경우에는 급성 손상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 냉찜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연부 조직이 부어오르는 것을 막아줄수록 추후에 치료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냉찜질을 해주셔야 되고요. 단지 그냥 일부 파열이 있는지 완전 파열이 있는지, 또는 힘줄이 뼈를 잡아당겨서 생길 수 있는 견혈골절, 다른 더욱 심각한 이런 질환이 동반되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꼭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검사를 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파열이라고 하면 그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할지 아니면 보존적인 치료로, 재활 치료로 저절로 인대가 붙는 거를 기대해 볼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정하기 쉬운 질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깨 관절은 하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상완, 그리고 어깨뼈, 견갑골까지 3개의 관절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교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굽은 자세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항상 가슴을 펴서 공간을 넓게 만들고 이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이두근, 저희가 알통이라고 하는 이 이두근이 앞으로 향한 게 아니라 위나 바깥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리셔야 충돌 증후군이 덜 생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원칙 내에서 어떻게 하면 본인이 팔을 들어 올릴 때 뜨끔하는 느낌이 덜하는지 본인이 체득을 하셔서 하루 중에 그 뜨끔하는 느낌이 덜 들수록 호전이 빠를 수가 있고요. 의학적으로는 기왕에 생긴 힘줄의 염증에 대해서는 충격파 치료나 주사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좀 낫게 하고, 그 외에도 물리치료나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하고 계시는 운동을 잠시 좀 쉬시고요. 이 인대나 힘줄 근육들이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 바깥쪽, 안쪽에 차이가 있을 뿐 생기는 원인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팔꿈치가 문제라기보다는 손목이 문제고요. 항상 운동하실 때나 일상생활 하실 때 손목을 위로 젖히면서 힘을 주거나 아니면 안으로 구부리면서 힘을 줄 때 발생을 하고요. 구부리든 젖히든 근육이 과하게 과사용되면 해당 근육은 수축되고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짧아진 근육들이 각각의 힘줄들을 잡아당겨서 염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안 좋은 자세를 피하셔야 되고요. 항상 손목을 쓰실 때는 일자, 고정하고 그냥 주먹이 없다고 생각하고 손목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예를 들면 아령을 들 때 보통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들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주먹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일자로 손목이 나한테 온다. 주먹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골프 치실 때나 테니스 치실 때도 과하게 젖히면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항상 일자로 쓴다. 이 원칙 내에서 본인이 최대한 타협을 해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축된 근육을 늘려주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팔꿈치를 펴서 손목을 밑으로 내리면 팔꿈치 바깥쪽부터 안쪽까지 쭉 당겨지는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요. 스트레칭 항상 20초 이상씩 진행을 하셔야 되고, 돌려서 뒤로 젖히게 되면 안쪽부터 손목까지 쭉 시원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초씩 자주 해주시고, 특히나 손목을 많이 쓰실 때는 더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왕에 생긴 힘줄 염증에 대해서는 저절로 치료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래서 힘줄 염증에 대해서 주사치료나 충격파 치료 통해서 염증을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짧아진 근육 그리고 통증점이 생긴 근육에 대해서도 주사치료를 같이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하면 체외 충격파에 대해서 원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미 과사용해서 약해진 힘줄이나 인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우리 몸에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냥 기능 부전인 상태로 이 친구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하고 힘이 떨어진 상태로 방치하게 되는데요. 체외 충격파를 진행을 하면 강한 자극을 이 해당 부위로 자극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살짝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재생 성분들이 몰리게 되고요. 이쪽을 치료해야겠다라고 다시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좀 아프지만 재생 성분들이 해당 부위로 몰리면서 서서히 재생하고 약해졌던 기능 부전에 빠졌던 이런 힘줄 그리고 인대들이 더 튼튼해지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근력도 유지해야 되고 유연성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재생치료를 주로 이제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환자분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충격파 치료를 많이 받아보시지 않은 분 같은 경우에는 아픈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염증이 있고 기능 부전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강한 자극을 주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 자극을 주고 그래야 우리 몸에서 이곳에 새로운 상처가 생겼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재생 물질들을 보내기 때문에 아파야만 이곳이 더 튼튼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충격파 치료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통증을 많이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아파야 한다 또는 좀 덜 아프게 해도 된다 라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최대한 아프게 받아야, 눈물이 정말 날 정도로 아프게 받아야 시원하고 이게 치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치료 효과가 좋든 나쁘든 너무 아프면 다시는 못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힘들어 하시면 그런 경우에는 좀 치료 강도를 좀 낮춰드리기도 하고요. 그냥 해당 부위, 딱 아픈 부위에 한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자극이 들어간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 손상이 생기는 원인은 정확하지 못한 자세를 취하는 것과 무리하시는 것, 그리고 통증을 무시하는 것,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그런 교육을 받고 정확한 자세를 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본인의 능력에 맞지 않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운동 방법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얼마나 좋은 자세로 잘 하고 있는지 본인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통증의 유무입니다. 운동하는 중간 또는 운동하고 나서 통증이 생긴다면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 꼭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들의 진찰 받으시고 영상의학적 검사와 함께 어디가 문제이고 어디가 원인이고 어떤 것을 잘못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치료를 하시는 게 이게 손상이 더 심해지고 만성 손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2차적인 예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